네,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CCPS 컨셉북으로 나온 주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목은 Key Principles of Process Safety for Operational Read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Operational Readiness라고 하면 그 공정 또는 운전, 운영 이렇게 Operational을 해석을 한다면 운전, 운영, 공정, 운영 준비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동하기 전에 새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가동을 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Operational Readiness는 보통 줄여서 현장에서는 이제 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나 공정을 시작 또는 재시작하기 전에 모든 이제 운전 조건 등이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CCPS 미국 화학공학회 AICHE 산하에 있는 화학공정안전센터에서 발간된 책이고요. 2024년 1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 전체 페이지 수는 26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량은 아니고요. 안에 이제 내용은 이제 도입과 그 각각의 이 OR, 그 Operational Readiness를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그리고 Operational Readiness를 검토하는지, 그리고 이제 참고자료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 잠깐 보시면 인트로덕션 그리고 키 프린서플 1번 그 OR 수립하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키 프린서플 2에서는 어떻게 OR을 개발하는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컨셉북입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까지요. 그래서 일단 오퍼레이션 레디니스 운전 준비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레디니스란 무엇인가? 이제 오퍼레이션 레디니스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설비를 정말 안전하게 돌려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OR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네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가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태인지. 두 번째, 절차, 문서, 교육이 행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인력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업노멀 컨디션이죠. 비정상 상황과 비상 대응이 고려되어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OR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이제 PSSR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은 이제 가동 전 안전 점검 검토에 대한 내용이죠. Pre Startup Safety Review가 있는데 이제 PSSR에 비교해서는 이 OR이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PSSR 가동 전 안전 점검에 대한 별도 책이 이 화학공정안전센터에서 발간된 책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동 전 안전 점검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PSSR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장을 셧다운해서 껐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에 이제 사고 빈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가동 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별도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OR은 신규 설비뿐만 아니라 정지 후 재가동, 사고 이후 재시작, 스타트업, 설계 한계 초과 후 재가동까지 이제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SR, 가동 전 안전 점검에 비해서 훨씬 넓은 개념이 이 OR, Operational Readiness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OR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과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것인데요.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신규 또는 변경된 설비입니다. 변경은 이제 모디피케이션이죠. MOC랑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 변경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프로젝트, 개조된 설비, 심지어 임시 장비도 OR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동 중단 후 재시작하는 경우, 스타트업, 리스타트업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악천 후 발생한 후에 단기 중단된 경우, 장기간 정지한 후에 재가동하는 경우, 그리고 대형 압력 용기 내부 검사 후에 재시작, 다음은 사고 또는 거의 니어미스 가까운 준사고 이후에 재시작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비정상적이거나 통제되지 않은 그 셧다운이 발생된 이후에 다시 재가동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운전 조건이 바뀐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운전 조건이 바뀐 경우는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설계 온도, 압력 초과 후, 지진, 풍화중 등 외부 설계 조건 초과 후, 배치 공정에서 다른 제품 생산 전환 시, 마지막으로는 안전 개장, SIS, 또는 릴리프 밸브 작동 이후, 이렇게 운전 조건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OR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장이 이제 셧다운 됐어요. 됐고, 재시작하는 경우가 이전과 똑같지 않은 스타트, 이전과 똑같지 않은 시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가 OR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책의 핵심 논점입니다. 다음은 그 OR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째, 원칙 1번, OR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 조직은 언제 OR을 해야 하는지를 서면 정책으로 사전에 서면화된 절차에 규정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면 정책에는요, OR 범위와 수준 정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그리고 승인 절차 설정, 변경 관리와 연계하는 부분, MOC, 그 다음에 규제, 허가, 보고사항 반영하는 경우까지 명확하게 서면 정책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 일정이 아니라 기술적 정당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네 가지 핵심 원칙, 네, OR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정이 아니라 기술적인 정당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 두 번째인데요. OR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OR은 또한 현장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냥 책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가 설계 사양과 리가갭 조건을 충족하는가. 여기서 이제 리가갭이라는 것은 그 Recognized and Generally Accepted Good Engineering Practice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우수공학 관행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 두 번째는 이제 PHA, 그 예비 위험 분석이죠. Pre-Hazard Analysis, 사고 조사, MOC 권고 사항이 해결되었는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운전 정비 비상 절차가 최신인가, 밸브 라인업, 격리, 아이솔레이션이죠. 세척, 압력 시험이 완료되었는가. 다음은 알람, 인터럽, 보호 시스템이 잘 테스트되었는가, 훈련과 재자격이 완료되고 확인되었는가. 이제 이런 항목들이 철저하게 잘 수행되었는지 문서화하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 OR을 참여할 때는 유능하고 독립적인 인력이 참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공장을 시작하고 재시작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고 사례에서도 이제 사고 빈도에서도 이제 보여주듯이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OR에서는 반드시 운영, 운전 부서,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이제 메인터넌스 부서, 또한 그 점검 부서가 있다면 인스펙션 부서 포함, 그다음에 기술팀, 엔지니어링 부서, 그리고 환경안전팀, 뭐 EHS,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필요할 때는 또 그 관련 연관된 전문 엔지니어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 OR을 할 때는 모든 부서에 유능하고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와 비슷하죠? 예전에 이제 해적 스터디를 수행할 때,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렇게 모든 관련 부서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 OR을 승인하는 승인 권한자는 일정 생산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제 소속되면 어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내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OR 승인자는 모든 부서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 3이었고요. 원칙 4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를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시간적인 압박입니다. 시간 안에 프리 스타트업 세이프티 리뷰 체크리스트처럼, 아니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 체크리스트를 빨리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네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OR과 시작 사이에 충분한 시간 확보, 문제 발견 시 지연을 허용하는 문화, 그리고 시작 후 처리로 항목을 넘기지 않기. 마지막으로는 OR을 이제 형식적인 그런 그 이벤트식으로 만들지 않기.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이제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리더십과 인력 역량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 OR의 성공은 결국 리더십과 인력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니지먼트급의 경영진들은요, OR의 절차 승인, 자원과 교육 제공, 그 다음에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죠. 이거와 감사로 감독, 일정 압력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영진의 이제 의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현장 필드에 있는 인력들은 위험을 식별하고 문제를 숨기지 않고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직접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리더십과 인력 역량에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역할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필드, 스텝, 인력의 역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 OR은 일종의 이제 그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컬처, 시스템이고 인적인 사람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 이것은 이제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 단순히, 또는 시작해도 되는가? 시작하면 안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작해도 좋은가? 안전과 관련해서
모든 게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다시 정지되어 있던 플랜트나 셧다운된 그 유닛을 재가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는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시작해도 되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시작과 재시작 구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OR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은 사고를 그냥 단순히 운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관련 참고 문헌은 요 미국 화학공학회 책 중에 Operational Readiness, Key Process Safety Principles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RBPS 책도 이제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RBPS 부분은요, 차세대 PSM으로 이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그 4개의 기둥과 여기 보시면 Commit to Process Safety, 그 다음에 Understand Hazard and Risk, Manage Risk, 그리고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이렇게 되어 있었죠. 4개의 기둥과 이제 한 20여 개의 이 세부 요소들로 되어 있는데 요 RBPS에서도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기둥에 있죠. 요 파란색 기둥,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퍼레이셔널 레디니스 이렇게 중요한 세부 요소로 이제 관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RBPS 책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화학공정안전센터 CCPS의 Risk Based Process Safety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보다 양질의 책을 가지고서 리뷰 계속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